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제 4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5월은 가족의 달이죠. 해야 할 행사도 많고 돈 나갈 일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뭐 놓치는 게 없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를 앞두고 신고 시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형은 A부터 Z까지 너무 많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소득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이 유형 파악은 홈택스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거주지로 5월 초에 안내문이 오면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사진 찍어 놓으시던지 유형을 기억해 두셨다가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세무서에 알려주셔야 되고,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이나 소득세 신고를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는 이 유형을 알아야 내가 신고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안내문상에 내 소득이 얼마인지 찍혀서 나오는데요,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내문만 믿고 신고했다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책임져 주진 않아요. 따라서 내가 작년에 번 소득하고 이 안내문상에 찍힌 소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일하신 곳에 연락처는 있으실 거잖아요. 전화하셔서 소득 신고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서류가 뭐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간 내역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근로자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연간 내역 보내드리니까 안내문상의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내문이 오면 단순경 비율, 기준경 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런 식으로 찍혀 있거든요. 신고하는 방식을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이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은요,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건데, 보통 복식장부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신고하라고 마련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단순경 비율 대상자는 정해놓은 비율만큼 국가에서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찍혀있을 거예요. 간편장부인데 단순경 비율,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기준경 비율,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안내문에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형식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또 나오거든요. 따라서 해당 내용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자서 보시긴 조금 어렵고, 신고하시기 힘드시면 세무 대리인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안내문상에 이 단순경 비율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단순경 비율 추계 신고자라고 해서 안내문상에 정해놓은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거든요.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전화로 신고 가능하고요. 세무서에 내방해도 정말 간단하게 무료로 신고 진행하시고, 아니면 홈택스나 손택스 가셔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세무 대리 비용 없이 그 비용 다 인정받고 신고 가능하니까요. 괜히 세무 대리인이나 뭐 다른 어플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직접 신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단순경 비율 대상자더라도 이 안내문에 나온 경비보다 실제로 쓴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억인데 비용을 2억 썼다. 이런 분들은 직접 추계 신고하지 마시고요. 장부를 작성하시면 마이너스 난 1억 원을 내년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 그러면 장부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또 청년 창업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나 통합 고용 세액공제 이렇게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해당 내용을 누락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세무대리인께 의뢰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 받으시고 신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이 단순경 비율 대상자가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경 비율 대상자 이외의 분들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먼저 그 홈택스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부터 가입하셔야 되고, 손택스
홈택스부터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임 동의는 왜 하냐면 수임 동의를 해주셔야 납세자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비용 누락하는 일이 없이 다 신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비용 누락이 없어야 소득세도 줄겠죠. 수임 동의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신분증도 준비 서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면세 사업자는 면세 현황 신고를 했겠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와 면세 현황 신고서가 있을 거예요. 해당 내역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온 수익 금액과 내가 신고한 금액이 가끔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 들어가기 위해서 체크도 하셔야 되고 제출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가 있으면 지금 다운받아 놓으세요. 그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 홈택스 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근로자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연간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했지 또는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지 이런 내역들이 다 한 번에 집대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내가 병원 간 거, 의료비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연금 계좌에 내가 얼마나 불입했지, 기부는 내가 얼마나 했을까,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을 썼는지 대조를 할 수 있고요. 이 대조를 통해서 누락된 비용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를 직접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년치 인건비 신고된 내역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 서류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시면 되고 근로소득까지 다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하는데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비용 처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약간의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 처리로 인정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계좌에서 이체된 인건비 내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셔야지 비용 처리가 되니까 해당 내역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건비는 사업하시는 비용 중에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미신고 가산세가 크니까 앞으로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던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 싶으시면 가까운 세무대리인께 부탁하시는 것도 사업하시는데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죠. 부양가족 공제라는 것은 내 가족 중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한 분당 150만 원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200만 원까지 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사람은 부모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당되고요. 손자녀도 해당되니까 체크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거든요. 직계 좀비속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경우에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연봉이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경우에는 꼭 같이 살아야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없는 20세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 좀비속 가족만 있으면 꼭 체크하셔서 공제 받으시고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도 첨부해 주시면 공제가 추가적으로 더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뒷자리까지. 요거 별표 처리하지 마시고 전부 다 나오게 해서 세무서를 내방하시던지 세무대리인 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놓치시는 게 각종 공과금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또 뭐 있죠? 인터넷, 핸드폰, 유선전화 등의 통신요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은 1년에 한 번 신고하니까 공과금 많이 놓치시거든요. 이런 자료는 통신사 또는 한전 등의
납입한 곳에 납입 내역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서 이 납입 내역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과금이나 통신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은 원래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비용 처리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사업과 관련된 세금 납부한 건 비용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 있냐면 인터넷상에서 정부 24시로 가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이라는 서류를 떼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내방하셔가지고 발급도 가능하니까 발급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과태료나 가산세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요. 이 비용 처리되는 세금이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하시죠. 이 재산세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사업상 등록세가 나올 수 있고 주민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내역도 챙겨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업하면서 대출금이 없으면 다행인데 대출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이 요청하실 때 반드시 원금과 이자 내역이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이자 비용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원금까지 넣어가지고 비용 처리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러면 또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원리금 상환 내역을 요청하시거나 발급받으실 때는 원금과 이자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내역을 요청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주택 자금이나 신용대출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지출 내역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세 내죠. 그리고 보험료 낼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또는 자동차의 보험증권을 챙겨 두셔야겠죠. 그리고 차를 새로 뽑거나 리스나 렌트를 새로 계약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차를 새로 뽑은 경우에는요. 취등록세를 납부하셨을 거고 차량 등록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탁송료도 지불했을 거고 공채도 매입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공제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챙기시고요. 리스나 렌탈 하신 분들은 리스 렌트 계약서가 있을 수 있겠죠. 리스사나 렌트사에 연락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다 보면 거래처나 직원 경조사 등에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이 사업 관련 접대비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해당 비용은 건당 20만 원 정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 놓으시면 소득세 비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모바일로 청첩이나 부고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캡처하세요. 핸드폰에 잘 모아 놓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적격 증빙을 남겨놓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 지출 증빙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쓴 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홈택스상에 인건비 신고하는 것도 적격 증빙이에요. 근데 이 지출 비용이 작으면 괜찮은데 금액이 엄청 큰 경우에는 비용으로 못 들어가느냐? 정말 현금으로 줬다면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 이 내용을 장부에 기입한 다음에 비용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적격 증빙으로 증빙 안 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 알려주시고 다 보내주셔야 돼요. 이 해당 내역으로는요, 계좌 이체 내역이 될 수도 있고요, 간이 영수증, 택배 영수증, 그다음에 퀵 서비스 주차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거래 명세서 영수증 등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요, 기부단체 전산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 주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쉽게 우리가 확인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종교단체는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교단체에 가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가끔 종교단체에 저는 기부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교회에 11조를 내시거나 헌금을 내신 거 다 기부한 거예요. 종교단체 등에 가셔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오셔서 저희 쪽에 주시면 이것도 한도 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정도
정도 준비하시면 정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 없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부터 진행해 보시고요. 세무서 갈 시간이 없거나 세무서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 잘 준비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신고 대리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내가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나 감면을 받느냐에 따라서 몇백,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잘 준비하시면 환급도 가능하시거든요. 단, 낸 세금이 있어야지 환급이 되겠죠. 이 영상 보시고 종합소득세 준비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저한테 제안해 주시거나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드리고 신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